네, 안녕하세요. 한국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도시 발달 과정, 우리나라 도시가 어떤 순서대로 발달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도시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체계 파트는 좀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지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도시 체계는 말 그대로 도시 간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순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위. 그래서 순위가 높은 고차 중심지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고요. 이 고차 중심지에 해당하는 게 대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순위가 낮은 저차 중심지인 소도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 간에 계층이 있다, 이걸 도시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순위가 있다, 이걸 도시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고차 중심지하고 저차 중심지를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 뭐 가지고 주로 이걸 나누냐면 도시 간 상호 작용량을 가지고 이걸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간의 상호 연결되는 작용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도시 고차 중심지라고 불리는 지역은 상호 작용량이 어떠냐면 상호 작용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교류가 많은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저차 중심지는 상호 작용량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작용량이 적은 도시들 저차 중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시 간의 상호 작용량은 뭐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해요. 인구수가 결정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 간 상호 작용량은 인구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거리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니까 거리는 무시해도 좋을 것 같고 인구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작용량이 많다, 그 얘기는 인구수가 어떤 도시가 되냐면 많은 도시라는 뜻이 되고, 상호 작용량이 적다, 이거는 인구수가 적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나라에는 특별시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특별시라 불리는 서울이 있어요. 그럼 서울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죠. 그러니까 서울이 뭐가 되겠어요? 가장 고차 중심지가 되고 다른 도시 간의 상호작용도 가장 많은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게 이제 광역시에 해당해요. 광역시에 해당하는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가 이제 그 다음 계층이 되겠죠. 그리고 시라고 불리는 지역들,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시 이쪽으로 갈수록 고차 중심지가 되고요. 그리고 상호 작용량이 증가를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가장 고차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시가 그 다음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시라고 불리는 지역이 그 다음 순서가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하면 그 밑에는 군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그 다음 계층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건 도시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해보면 인구 규모가 많은 지역이 고차 중심지가 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 저차 중심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이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걸 중심지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심지 이론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알 필요는 없고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고차 중심지가 되겠죠. 다른 도시와 상호작용이 많은 지역이 되고, 그러면 대도시의 숫자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래서 5개가 있고 중도시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죠. 그리고 소도시는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로 이렇게 갈수록 중심지 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이 말을 여기로 이렇게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도시는 서울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근데 광역시는 6개가 있죠. 시는 그보다 더 많을 거고 구는 뭐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고차 중심지로가 되고 상호작용량 증가하고 인구수 증가하고, 근데 도시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 이 내용이 전부예요. 전부니까 이 내용만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심 체계 해서 이렇게 쭉 볼게요. 봐서 여기 의미하고 형성까지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던 거고, 저차 중심지하고 고차 중심지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시흥이라 적어놨는데 뭐 이거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항상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화성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서울에 비해서 화성은 저차 중심지가 되는 게 맞고, 뭐 예를 들어서 안성과 화성을 비교해 보면 화성의 인구가 안성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화성이 고차 중심지가 되고 안성이 저차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이란 말의 의미를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들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최소 요구치라는 개념을 볼게요. 그래서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유지되기 이하 최소한의 수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뭐 예산이 됐든 인구수가 됐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화성하고 화성시하고 서울시를 비교할 건데 어떤 도시를 유지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까요? 당연히 서울시를 유지하는데 더 많이 들겠죠, 돈이. 그러니까 저차 중심지는 최소 요구치가 작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고차 중심지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하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중심지의 영향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재화, 물건이 도달하는 범위, 물건이 팔리는 범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성시가 미치는 영향권이 더 클까요? 서울시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클까요? 당연히 서울시가 크겠죠. 그래서 얘는 크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심지 기능은 종류예요. 중심지. 그냥 도시가 제공하는 역할, 종류가 뭐가 더 다양한지. 서울이 더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화성시가 더 다양한 종류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단적인 예를 들면 화성시에는 백화점이 없죠. 근데 서울에는 있죠. 그래서 저차 중심지수록 적다가 되고 얘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성시 같은 도시가 더 많을까요? 서울시 같은 도시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화성시 같은 도시가 많죠. 그래서 저차 중심이 많다, 그리고 고차 중심은 적다라고 얘기하고요. 중심지 간 거리는 뭘 뜻하냐면 똑같은 중심지, 같은 계층의 중심지가 떨어져 있는 정도예요. 서울과 같은 도시는 몇 개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평균 거리를 내보면 당연히 멀 수밖에 없겠죠. 고차 중심지수록 멀다 이렇게 되고 저차 중심지수록 가깝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 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선생님 소도시, 대도시, 화성하고 서울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걸 또 뭐로 생각하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냐면 편의점하고 백화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도시 파트에서는 이제 소도시, 대도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상업 파트에서는, 서비스업 파트에서는 이제 편의점, 백화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편의점, 백화점으로 다시 적용시켜 보면 편의점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하고 백화점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는 당연히 백화점이 더 크겠죠. 그리고 편의점에 물건이 팔리는 범위하고 백화점에 물건이 팔리는 범위를 보면 당연히 백화점이 더 넓겠죠.
그리고 편의점의 물건의 종류하고 백화점의 물건의 종류를 보면 백화점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편의점하고 백화점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백화점이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편의점이 더 많을 거고. 그리고 편의점하고 편의점과의 간격과 백화점하고 백화점의 간격을 비교해보면 백화점하고 백화점의 간격이 더 멀겠죠. 그래서 이 도시 파트를 소도시, 대도시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서 생각해서 접근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자료 봅시다. 가나, 다라, 마, 바, 권역별 도시, 군, 무, 지역수 비율인데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까지는 선생님이 요구하지 몰라도 되고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 방향으로 갈수록 군 지역에서 100만 이상 도시로 갈수록 이게 뭐가 되냐면 고차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서울시 같거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00만 이상 도시로 갈수록 최소 요구치 크고 재화의 도달 범위 넓고 가지고 있는 기능 많고 도시 수는 적고 도시 간 거리는 멀고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선생님은 여기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군 지역. 군 지역은 시가 아니니까 촌락이겠죠. 촌락. 그래서 군 지역의 비율이 촌락 지역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경제 발전 수준이 낮다라고 뜻해요. 그래서 군 지역을 잘 봅시다. 반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 달아봐. 반을 보니까 군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는 도시만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20만 하고 50만 하고 20만 명 미만 20에서 50만 그리고 20만 명 미만 도시군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가 되냐면 제주도가 됩니다. 제주도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제주시랑 서귀포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시로 끝나니까 이 지역은 다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군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 지역이 없는 것은 제주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는 군 지역 비율이 가장 낮죠. 가는 군 지역 비율이 가장 낮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이 되겠죠. 수도권 이렇게 되면 되고 라 지역은 어떤 특징이 되냐면 군 지역의 비율이 매우 높죠. 그래서 가장 발달하지 못한 지역인데 마하고 좀 구분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마는 보니까 군 지역 비율 높은데 라랑 다르게 뭐가 없냐면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없죠.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없다는 것은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는 권역은 어디가 되냐면 강원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강원권이 될 거예요. 강원도에는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러면 라는 남은 게 충청, 영남, 호남권 남았어요. 그럼 충청, 영남, 호남권 중에서 가장 발전하지 못한 농촌촌 성격을 보이는 곳이 호남권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나는 군 지역의 비율이 가장 낮은 가장 발전한 영남하고 충청권, 호남권 중에서 가장 발전한 여기는 영남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는 충청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되고 도시가 아니라 촌락 비율 가지고 이런 문항은 좀 구분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서 수도권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되는 이 구는 어디일까요? 서울하고 인천이 되겠죠. 그리고 영남권의 인구 100만 이상 되는 여기 거는 어디가 되냐면 부산, 울산, 대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충청권은 여기는 대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호남권은 광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훨씬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A, B, C, D, E, F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지역 숫자의 비율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인구수가 되겠죠. F는 똑같이 군 지역이 없으니까 이거는 제주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E는 인구 100만 이상이 없으니까 강원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D는 군 지역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홍남권이 될 거예요.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권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권이라고 써야 돼요. 번역을 물어보니까. 그리고 C는 두 번째로 가는 충청권. 그리고 B는 영남권이 될 거예요. 그리고 A는 수도권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해 내시면 됩니다. 연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대 도시의 인구 비율 어렵죠. 그러면 이건 기타가 되고 4대 도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인구수를 1위부터 4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가장 많으니까 서울이 되고요. B는 두 번째인 부산이 되고 그리고 대구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어디가 되냐면 인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1970년보다 2015년에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늘어났고 부산은 감소했고 대구도 늘었고 인천도 늘었는데 인천이 성장한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대 도시 간 인구 이동 봅시다. 인구 이동. 먼저 기역을 봅시다. 기역을 보니까 대구와의 인구 이동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죠. 그리고 니은과의 인구 이동에서는 나가는 사람이 많고 이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 어때요? 다른 지역보다 숫자 값이 크죠. 그러면 기역은 다른 지역과 인구 이동이 많다. 다른 지역과 상호작용량이 많은 지역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이 될 겁니다. 서울이 되고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나가는 곳은 니은은 인천이 되겠죠. 인천이 되고 얘는 부산이 될 겁니다. 부산. 이 디귿이 두 번째로 상호작용량이 많고 니은이 상호작용량이 가장 작으니까 이렇게 구분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 이동 파악할 때는 뭐 어디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전체적인 상호작용량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지역, 상호작용량이 큰 지역일수록 대도시가 된다, 인구 규모가 큰 도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료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체계까지 수업이 다 끝났고요. 뒤에 보면 문항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